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입니다. 지방대학의 어려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이제는 신입생 모으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구조 개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 조정까지 이제는 생존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내 대학들도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집중진단 강원. 오늘은요, 위기를 맞은 도내 대학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 총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찬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은 김헌영 총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강원 지역 대학 협의회장도 맡고 계신데 도내 대학의 현 주소라고 해도 될까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대학들이, 특히 도내 대학들이 비상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인구 절벽, 학력 인구 감소, 그리고 또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그 외에도 저성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급속한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대학들이 이런 어떤 사회 구조 변화나 노동시장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력 인구 감소의 경우에 저희들이 대학들이 정원 감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조정 같은 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대학의 그 교육 방법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또 필요, 또 저희들 변화가 필요한 상태이고, 게다가 우리 도내 대학들은 지역 산업이 열악한지라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변화와 어떤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백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또 수백만 개의 직업이 새로 생긴다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내 대학들은 또 이런 어떤 일자리에 대한 어떤 역할, 지역사회에서 역할 등을 또 해야 되는, 이 중에 즉 말해서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돼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서로 몸부림치고 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지방 국립대 하면은 서울의 어지간한 대학들보다 인기가 참 좋았는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격세지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찬환 사무총장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비단 도내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특히 지방 대학의 얘기겠죠. 아무래도 학령 인구 감소가 제일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굉장히 저하돼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학령 인구도 줄어들어서 아마 대학들은 최대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생률을 좀 보면 2018년도 출생률이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 최하위입니다. 1.17명인데요. 프랑스가 2.0, 미국이 1.9, 일본이 1.4, 이보다도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강원도 세 곳을 보면 읍면동에 이게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15군데 그런 시군 읍면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참 심각한 인구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 현재 입학 정원 수준인 55만 명을 이제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때 대학을 입학하는 고교 졸업생이 39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5, 6만 명을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원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들은 굉장히 심한 위기를 겪게 될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처할 텐데 대부분의 피해가 지방 소재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정재룡 위원님,
뭐 앞서 나온 얘기의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외면하고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로 지금 가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지역 대학으로 입학을 했다가 또 수도권으로 편입학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인데요. 뭐 이게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물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고 거기에 부응해서 과거에 많은 대학들이 전국 곳곳에 별다른 제한 없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대학들이 많은 인재를 양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측면이 있으나 결국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사회 변화와 교육 수요자들인 학생, 학부모들이 지방대학보다는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하지 못한 것이 지방대학 위기를 가속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 취업 등 경쟁력과 특성화로 무장된 일부 지방대학들은 꾸준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대학 선택에서 수도권 쏠립 현상은 앞으로도 이제 더 지속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지방위기의 실체를 진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가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동해 한중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고성 경동대도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영동 지역의 몇 개 대학들이 통폐합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전찬환 사무총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저도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그 같은 도민으로서 그 한중대가 이게 폐교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대 그 폐교 조치는 아마 그 문재인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폐쇄 조치는 2015년도에 이 대학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감사를 받게 되고 거기 교비 형량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게 고등교육법이나 그때 관계 그 법령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부가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 관동대 안양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그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됐고요. 그 속초의 동우대하고 고성에 있는 경동대가 그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학생 모집에도 실패해가지고 2012년도에 서로 통폐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경동대는 캠퍼스를 3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2017년도에 입학정원을 조정했는데요. 강원도 고성에서는 680명에서 160명으로 감축을 했고 원주 캠퍼스에서는 805명에서 915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인 경기도 양주 캠퍼스에서는 네. 300명에서 710명으로 대폭 증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경동대학의 캠퍼스별 입학 조정을 이렇게 특징을 보면 영동 지방의 그 상당수 입학 정원을 줄여가지고 수도권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지역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와 같은 대응을 보면 개별 대학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강원도 영동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을 보면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아주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지역들의 대학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고민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남과 강원도가 비슷한 상황이군요. 아마, 예. 알겠습니다. 김원영 총장님, 강원도의 경우에는 뭐 대학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학교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갖는 의미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이 강원도는 아무래도 그 지역 산업 구조가 열악한 타 도에 비해서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 그 지역 대학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국공립 사립 통틀어서 4년제가 9개 대학, 그리고 2년제, 3년제 대학 합쳐서 한 10개 대학 정도로 19개 대학이 있고, 학생 수는 한 13만 명에다가 교직원 수는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뭐 그 강원도 인구의 약 한 10% 정도가 차지되는 그렇네요. 그 정도의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아주 뭐 막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있는 강원대학교의 경우에 그 재학생 수가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2만 명의 교직원이 한 교수 1,000명, 뭐 직원 한 500명 정도 돼서 그들의 그 연간 지출액이 거의 한 2천억 규모라고 뭐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 지역 대학의 경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결국은 이제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대학하고 지자체, 지역 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지역의 발전 전략을 만들고 지역 재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재생을 위한 어떤 전략을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대학이 하나 두 개가 없어지고 뭐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재생을 위해서 대학의 어떤 역할을 좀 그 절실히 이 지역 사회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룡 위원님, 그래서 더 걱정이 되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경쟁력을 잃은 대학들이 사라지는 현상은 뭐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저는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절벽에 따른 입학 정원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이 없는데 대학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학의 선택은 교육 수요자인 그 학생과 학부모 선택이고, 이에 대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며 그 성과가 교육 수요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지리 환경적 여건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구성원 전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 특성화를 위한 투자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서 학생 그 취업과 창업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면 결코 사라지는 대학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인위적인 대학의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대학 간 통합, 학문 간 융합 등을 통해서 산업 구조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에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간의 연합대학 추진으로 대학 간 자원, 지식 공유 등을 통해서 인력 양성 구조의 변화는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연합대학 얘기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한데 뒤편에 좀 논의할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차차 그 부분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강원도 내 대학들의 현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내 인구에 비해서 강원도에 지나치게 대학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낮은 대학들은 통폐합되는 것이 맞다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떤 의견이실지 모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전찬환 사무총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그 강원도 내 그 19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인구 대비해서 대학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논하기보다는 아까 정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각의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권학 이념인가, 그다음에 또 특성화된 경쟁력을 통해서 얼마만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강원도 내 그 대학들에 입학한 학생들 보면 강원도 소재 대학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교육 수요자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아마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그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대학 구조 개혁 평가라는 과제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학의 차등적인 정원을 감축하고 사정적으로 또 재정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수단을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부 하기도 합니다. 뭐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입학 자원 감소라는 그런 변화를 이렇게 따라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감도 하는데 문제는 한중대와 같은 게 최악의 사태가 이게 다가오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게 아마 현실적인 대학들의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회원대학 통해서 보는 느낌입니다. 아,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서 생각을 그래서 하고 굉장히 있다. 불안해하죠, 사실. 구조개혁이 필요도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져서 학생 학부모부터 이게 선택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최대 그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총장님도 계시지만 엄청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 예. 네. 마이크를 바로 넘겨보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입학 자원 감소, 학력 인구 감소에 비해서 그 추세에 비해서 특히 도내 대학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대학을 줄이는 것이 능사냐? 이것이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학의 설립 목적이나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우리의 대학의 역할 이런 것을 가지고 특성화를 하고 그리고 또 역할 분담을 하는 대학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방금 말씀 조금 전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논의하신다 그랬는데 네. 뭐 연합대학에 대한 어떤 네. 문제라든지 공동 캠퍼스라든지 다양한 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대학교의 경우 이미 학력인구 감소는 1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삼척대학하고 통합이 됐었고 2009년도에는 그 폐강 지역을 재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도계 캠퍼스를 저희들이 맡아서 현재 3개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3개 캠퍼스 각각이 특성화, 지금 말해서 우리 춘천 캠퍼스는 뭐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뭐 기초학문 보호라든지 원천기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그런 어떤 주안점을 두고 삼척 같으면 에너지 방제 분야의 산학협력 기지로 만들고 도계 캠퍼스 같으면 뭐 보건과학대학을 위주로 한 그 도계 지역 재생을 특성화를 한다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강원대학교하고 강릉 원주대하고 영서지방, 영동지방으로 인문교양 벨트를 구축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좀 불필요한 자원을 갖다가 좀 그 제거할 수 있고 또 역할을 분담하고 공유함으로써 이런 학력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좀 대응해 나갈 수 있고 또 현재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룡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죠. 앞서 두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섣불리 대학 숫자를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학령 아동이 없다고 초등학교를 폐교하는 것도 학교라는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랜드마크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온 만큼 인위적인 학교 폐쇄는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인력 수급에 따른 기관 운영 가능 여부라든가 재정 운영 능력 또 교육의 질 관리 여부 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성관의 합의를 통해 소위 대학으로서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면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세 분 모두 이제 인위적인 통폐합에 대한 뭐 부작용이나 문제점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재룡 의원께 이제 다시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보죠. 뭐 학생 수가 줄어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좀 가속화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네, 먼저 이제 지난 정부가 작년 그 3월 그 교육부가 이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까지 5만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한계 대학 퇴출 유도와 대학 간 토폐학 등 골자로 대학의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의 대학 구조계획 평가를 개선하여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추진 계획을 다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1주기 대학 구조계획 평가가 지나치게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거나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 여건 개선이 미흡했고 평가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60% 내외의 자율 개선 대학과 역량 강화 대학,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자율 개선 대학은 일반 재정 지원까지 보장되지만 역량 강화 대학은 특수 목적 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역별로 수도권, 대구, 경북, 강원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부산, 울산, 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율 개선대학 선정 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계획 평가에 비하여 현장 평가를 확대하고 대학별 진단위원 수를 증원하여 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대학 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김원영 총장님께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도내 대학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권역 배정 논란도 있었고 또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평가 이원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논란이 좀 계속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이제 권역 배정 문제인데요. 권역 배정은 꾸준히 이 강원권을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권역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내 대학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이제 좀 어필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강원도의 규모,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어떤 인구라든지 대학 수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배려돼서 아마 저희들이 대학의 경우에는 대경권, 즉 말해서 대구 경북권하고 같이 평가를 받는다든지 하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아마 충청권하고 같이 받습니까? 충청권하고 이렇게 같이 분류가 돼서 받는, 즉 말해서 독립적으로 어떤 권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해서 도내 대학들은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강원도만의 강원도 내에서 대학의 평가가 좀 절실하다라는 어떤 그 항의 및 어떤 의견을 계속해서 정부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받아들여지는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아마 저희들이 좀 연구하고 제안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별도로 또 어느 권역에 속하더라도 또 저희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또 큰일이 아니겠는가 싶고, 최근에 그 대학 평가에서는 지난 평가에서는 크게 좋은 성적을 못 냈지만 작년 올해 각종 대학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대경권과 공동으로 평가받는 평가에서 우리 강원권 대학들이 대경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낸 사례도 꽤 있는 그런 좀 실정입니다. 즉 말해서 위기가 기회고 또 좀 항상 우리가 열악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욱더 노력하게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평가가 결국 정부나 교육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대학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가속되는 대학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 평가가 결국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 대학들한테 피해가 훨씬 더 많이 간다. 이것이 결국 문제겠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하고
지역 대학을 비교하면 그 근거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뭐 학생 1인당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배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수도권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평가 이후에 지역 대학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네. 이런 현실들이 아마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 통폐합 문제입니다만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부분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내 대학들 구조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요. 뭐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예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었죠. 전찬환 사무총장님,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네요. 예, 그 단순한 정원 감축이 아니라 이렇게 대학의 구조 개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이 학과를 통폐합하든지 대학을 통폐합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의적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타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학문 간의 그 융복합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학생과 교수가 그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이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통 타의적으로라는 그런 방식은 통합 주체가 학생과 교수가 아니고요. 대학의 그 거버넌스 그런 것이나 국가가 추천하는 어떤 추진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그다음에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면 대학의 구조 개혁은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거의 이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대학에서 구조 개혁을 하게 되면 구성원 간의 그 복잡한 아주 이해관계가 이게 갈등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그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 관계자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학내 갈등이 그렇게 생긴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합 구조개혁은 정말 대학 학과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완전한 합의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시대적 환경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수준. 그래서 그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 하고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폐합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통폐합을 하는 절차,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구성원의 어느 정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을 좀 이건 많이 갖고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겠네요. 예, 예. 그래야 뭐 막 몰아치기 때문에 네. 항상 그 갈등과 대학 사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룡 위원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려보죠. 이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연착륙하기 위한 방안들 어떤 것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소위 그 독사철이라고 취업률이 매우 낮은 비인기 학과들의 줄임말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철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서 취업과 관계없이 철학과를 입학하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이 구조개혁하겠다고 해서 철학과를 없앤다고 그러면 날벼락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 재정 압박 해소를 위한 교육지책으로서 대학 평가 기준에서 봤을 때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철학과를 폐과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전찬환 사무총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학문을 연구하고 질을 탐구하는 대학에서 단순히 취업률만을 가지고 학과를 통폐합한다는 그 논리보다는 대학이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희생을 최소화하여 추진해야만 학과나 대학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라고 할까요? 예, 모순된 상황에 서 있는데 어쨌건 뭐 도내 대학들이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양한 통합 시도도 있었고요.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정재룡 위원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려보죠. 겉만 통합이지 이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목소리가 사실 없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하기 어려우실까요? 좀 주셔가지고 아무튼 지금 그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방식의 문제 또 과정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합리적인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전찬환 사무총장께 드려보면 어떨까요? 예, 그 대학의 구조개혁이 재정평가와 보통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특수화 사업, 그 다음에 뭐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 정부 재정 사업을 많이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반값 등록금 때문에 대학이 지정이 어려우니까 대학이 이제 사활을 걸고 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재정평가에서 이기고 또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조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 간 학교 간 통폐합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길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박 겉핥기식이라든가 진정한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평가 결과 이렇게 정원 감축하는 것이 보면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또 지방대학에 집중됩니다. 그 국회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5만 명을 줄였는데요. 이게 지방에서는 5만 명을 줄였는데 그 수도권에서는 이게 여기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만 3천 명만 줄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요 9개 대학, 서울시내 그 대학은 365명만 줄였거든요. 거의 뭐 동결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래서 이게 강제적으로 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개혁을 하니까 정말 대학이 자기의 건학 이념과 발전 전략에 따라서 또 지역과 연합해서 이런 어떤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조개혁을 안 하고 이렇게 타율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안 나고 또 보시기에 뭐 겉핥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대로 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정원 감축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뭐 결과도 앞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겠네요. 그래서 큰 성과를 못 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김원영 총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이 얘기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강원 지역 특별 배려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생각하는 부분인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앞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제 채택한 방법이 대학 평가이죠. 그 대학 평가에 의해서 대학을 서열화하고 그다음 그 대학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수도권 대학들의 어떤 경쟁력 관점에서 볼 때 지역 대학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가 구조조정에 피해를 입게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원 감축을 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전부 이 지역 대학이 이 5만 명의 정원 감축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공정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역대학, 특히 지역 국립대학을 설립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지역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대학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역할을 외면하고 단지 뭐 취업률, 충원율 뭐 이런 어떤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함으로써 이 평가가 왜곡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 지역대학을 만든 설립 취지나 목적은 사라지게 되는 악순환의 그 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지표에 의존하는 평가가 아니라 지역의 어떤 그 재생, 지역의 발전, 균형 발전 이런 관점에서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을 고려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학력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갖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당장 2023년도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16만 명 정도의 입학 자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그걸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립대와 국립대의 역할이 다르고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점 국립대 같은 데는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앞에서 철학과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철학과를 보유해야죠. 기초학문 분야를 보유하고 백화점식의 학과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니까. 하지만 사립대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은 철저하게 경쟁력 위주로 특성화를 해서 학과를 보유하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과의 통폐합을 통해서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점 국립대학은 통폐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분명히 그 역할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그 배려 방법은 사실은 뭐 특별히 배려를 해준다기보다는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원도에 대한 어떤 특색을 고려해서 어떤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 같은데요. 자, 그럼 도내 대학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얘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공동 캠퍼스 얘기 좀 해보죠. 강원 지역 대학 협의회에서 원주 혁신도시에 도내 9개 대학의 공동 캠퍼스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주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혁신도시의 원활한 어떤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어떤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원활한 안착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 그 도내 대학들은 그 혁신도시가 성장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들이 충분히 그 채용이 돼서 지역 인재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대개 지역 인재 30%를 대개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거기에 자격 요건이 충분한 어떤 지역 인재들을 길러야 된다는데 대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혁신 기관 내에 공동 캠퍼스를 우리가 마련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각각 융합학과를 만들고 3, 4학년 때 혁신 기관에 있는 그 건물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뭐 이런 어떤 융합학과의 형태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공동으로 학과를 만들어서 1, 2학년 때는 각각 교육을 하고 3, 4학년 때는 아예 공동으로 즉 말해서 각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그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여기에 또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바로 공공기관에 있는 교수 자원입니다. 즉 말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박사급 교수 자원들이 직접 강의를 하게 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그 기관에 공공기관에 맞는 특성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 과정, 뭐 MBA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공동 캠퍼스에서 우선적으로 좀 시도해보는 뭐 이런 안이 제안된 바 있고
지난 5월 24일 날 강원 지역 총장 협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한 결과 네네. 그 대다수의 대학들이 뭐 또 여러 가지 이견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이 그 공동 캠퍼스의 의의라든지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우리 강원대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또 도내 대학들과 함께 이 코스를 만들어서 그 강원도의 한 가지 그 경쟁력을 갖추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네. 공동 캠퍼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마 저 교육부라든지 정부에서 정책 토론회에서 아주 모델 케이스로 해서 이런 공동 캠퍼스 플랜이 좀 논의되고 또 추천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화두가 떠오르고 지금 논의에 불이 붙은 상황인 예,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룡 위원님, 공동 전선을 구축해 나간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네.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면은 강원도에서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기대 효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그 균형 발전을 이끄는 차원에서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하자는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혁신 도시 내에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대학이 자율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앞에서 김현중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도시 그 이전 공공기관의 그 임직원의 교수 자원 활용을 통한 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과 지역 특화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만 전망하십니까? 혹시 우려점은 없을까요? 물론 뭐 강원도 전체 지금 우리 김원중 총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또 대학 입장에서는 강원도 그 지역 전체 균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혁신 도시로 좀 이렇게 너무 좀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좀 또 있습니다. 이 부분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찬환 사무총장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그게 새롭게 다가오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대학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9개 대학이고 함께 하나의 캠퍼스를 만든다는 게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학이 다 그 건학 이념도 다르고 특성별 그 어떤 특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참여 여부라든가 참여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역에 그 지역별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이 와 있느냐, 또 전략 산업이 뭐냐, 그 혁신 도시에 이런 거에 따라서 대학이 아무래도 그 실익을 계산해서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내 그 대학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동의 교육적 자산이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그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활용해서 그 지역 발전과 대학 발전을 이루는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데 아마 좀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는 대학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반대가 있겠지만 참 필요하고 또 잘 협의해서 아마 또 협의회장이시니까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습니까, 김원영 총장님? 어떤 공동 캠퍼스에 대해서요. 지금 뭐 그 정도로 그 대학 간의 논의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지난 그 총장 협의회에서 그냥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각 대학의 의사를 물어봤고 아마 다음 단계로는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들의 MOU 그다음에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공동 캠퍼스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데 아마 대학들이 참여 의사가 있어야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요. 그런 정도 차원이다. 그리고 앞에 우리 전찬환 사무총장님께서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캠퍼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적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캠퍼스 하니까 대학을 하나 만드나 뭐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의 도내 대학들이 그 접촉하는 그러니까 대응하는 어떤 창구를 혁신도시 내에 만들어서 우리 도내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혁신도시가
강원도에 안착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니까요. 이게 뭐 될 건가 말 건가 혹은 학교가 너무 많지 않은 건데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각 대학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또 뭐 각 대학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하고 또 다른 대학들이 참여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아주 그 새로운 방식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네. 도내 대학들이 아마 경쟁력을 요구받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걸로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새롭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도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 대학이 성장하고 또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특히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죠. 자, 이 얘기도 세 분께 공통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연결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어떤 대안들을 이 시점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 지역 대학이 어떤 발전하는데 혹은 지역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이 가장 뭐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연계 방안이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대학 협력관이 대학에 파견이 된다든지 그다음 두 번째는 대학 지자체 내에 대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 지역 대학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부서가 지자체에 필요하지 않은가. 또 세 번째는 대학 내에도 지자체 발전을 위한 혹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자체 자문단 같은 것이 대학마다 구성이 돼서 서로 밀접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너무 일방적이다. 지금 말해서 지자체가 필요할 때 요구에 의해서 대학이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뭐 바쁜 일일 때는 대학은 되게 좀 더딥니다. 네. 대학 교수님들은 의견도 많고 생각도 많고 해서 지자체가 아주 스피디하게 대응해 나갈 때 네. 교수님들보다는 기획단이라든지 TFT를 구성해서 좀 빨리 추진하다 보면 아마 대학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대학과 연계돼서 이것이 반드시 지자체가 그 어떤 발전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절실한 문제고 이 네트워크가 또 중앙정부하고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대학 간의 네트워크.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역대학의 여러 문제들, 지역사회, 강원도의 여러 문제들은 결국은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하고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인구가 강원도의 인구의 10%라면 예산 배정 역시 그거에 걸맞는 그 재정이 확보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 강원도에 만약 대학들이 모두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사립대만큼의 명문대가 된다면 강원도의 인재 유출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관광 자원도 많고 경치도 좋은데 대학만 명문대학이 된다면 아마 그 찾아오는 그 인구 유입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인구 유입을 오히려 걱정해야 네.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만 된다면 뭐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뭐 노인 시설이나 복지 시설보다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강원도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아주 필수적인 네. 요인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장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긴밀하고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서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 의견도 더불어서 들어보죠. 정재료 위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저도 김원영 총장님과 같은 취지에서 대학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와 특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이
산업체나 연구소를 찾는 협력 관계보다는 이제는 대학 안으로 기업체와 연구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내야 할 때입니다. 전국에 400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수년 내에 절반 이상 대학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개별 대학이 또 개별 학과 또 개별 개인 교수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매개체로 하여 더욱 상생 발전 길로 나아가고 그것을 함께 수확하는 파트너로 굳어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천한 사무총장님. 예,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이제 공동 운명체라는 그 인식을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와 이렇게 문화를 갖추어서 이렇게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이 대학이 또 노력할 때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고무적인 거는요. 강원대의 경우 최근에 공모된 거의 모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고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원대가 지역사회하고 이제 상생 발전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토론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총장님 오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이 취임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강원대학교가 좀 위기에 좀 빠졌을 때 대학을 구하고자 이제 총장으로 좀 총장 업무를 시작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대학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나름대로 한 2년 정도 동안에 좀 수확은 좀 있었다. 대학이 다시 정상화되는데 어떤 역할은 좀 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면서 아무래도 취임하는 처음부터 대학의 위기는 바로 지역사회하고 유리된 데서부터 왔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슬로건을 오픈 캠퍼스라고 해서 대학의 문을 지역사회에 활짝 열어서 지역의 모든 자원과 가치가 대학에 들어와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다시 지역에 되돌려주는 이런 오픈 캠퍼스 플랜을 저희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라는 두 개의 중요한 역할로부터 최근에는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대학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 맞춰서 오픈 캠퍼스 그리고 아이디어 KNU라고 해서 대학 내에 원천 기술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기술이 없는데 혹은 지식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는데 외부에서 찾아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외부에서 찾아오게 되고 다시 오픈 문을 열고 이것이 가치가 성화되고 이런 어떤 계획 하에 대학의 발전 모델을 만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남은 임기가 한 2년 남았는데 아마 계속해서 대학의 사정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점점점 학력 인구 감소라는 엄청난 위기가 눈앞에 놓여 있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오늘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대학마다 전략을 세워서 여기에 대응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립거점대학으로서 강원대학교의 고민은 더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에 부합하는 역할을 저희도 더불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룡 위원님 말씀 끝으로 들어보죠.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역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최근 현 정부가 국립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원영 강원대 총장님께서 TF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결국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과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다른 대학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학의 경쟁력을 갖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대학의 생존 전략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지역대학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전창은 사무총장님 끝 말씀 들어보죠. 예, 이제는 그 산업의 지식화 또는 지식 경제화의 진전에 따라서 그 지역 대학에 참여 없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지역 사회와 더욱 긴밀한 연계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점점 이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제 모든 지자체와 그 지역의 대학들이 아마 강원도 외에도 다 다양하게 협력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상생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마련하고 또 실천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양자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느냐, 그래서 성과를 내느냐, 여기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사회와 또 이 지역의 지역대학들이 정말로 합심을 해서 모범적인 그런 상생의 협력관계를 한번 만들어 지역 발전도 이루고 대학의 경쟁력도 한층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 시간 동안 어떻게 보셨을까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죠. 제가 사실 클로징 멘트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적합한 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논의들이 계기가 돼서 또 어쩌면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하면 도내 대학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집중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자,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